주택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다리를 건설하든 길을 만들든 이거 말입니다. 공사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폭등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오르니까 집을 지을 때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분양가가 여기에 뭐 도로를 짓더라도 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이거예요. 건설공사비 지수 추이 말입니다. 건설공사비라는 건 재료에서 노무비, 장비, 뭐 건설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쉽게 말하면 공사비의 표준 가격입니다. 건설공사비 지수가. 그런데 2025년 2월을 보십시오. 131.0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20년이 기준연도거든요.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31%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인가요? 31.04%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야, 이게 여러분 건설공사비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을 계속 올렸잖아요. 계속. 최저임금을 여러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41.6%나 올렸습니다. 이게 기준연도가 여러분 2020년으로 바뀌어서 2025년 2월이 131.04%지 기준연도가 2015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 공사비 지수는요 50%가 넘게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다 올라요. 물가는요. 인건비가 기본이거든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유통을 할 때도 사람이 들어가고요. 사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물가는 다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공사비 지수가 131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말입니다. 충격이 될 겁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지금 제일 문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건설 공사비 지수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재값이 자재값. 이게 자재값은요. 두 번 오르거든요. 해외에서 자재를 가지고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서 그만큼 비싸게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해 들어와서 국내에다가 공급을 하면 사람이 거기엔 또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또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장난 아니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분양가가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을 보시면 3.3제곱미터당이에요. 평당입니다. 평당. 2025년 2월을 보십시오. 4,428만 4천 원이에요. 장난 아니잖아요. 평당이 4,428만 4천 원이면 30평이다 이러면 여러분 무조건 13억이잖아요. 분양가만.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2024년 12월도 보면 이게 적지는 않습니다. 4,408만 9천 원이니까. 결국 2020년 지금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뭐 2천만 원대였잖아요. 2018년은 2,441만 원이에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에서 2021년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에 반영이 돼서 지금 6년 사이에 여러분 분양가격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80.6%가 올라갔습니다. 분양가격이.
기본적으로 2,441만 원이 지금 2024년 4,408만 9천 원이 됐으니까 1,967만 9천 원 80.6%예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수요죠. 수요가 넘치면 이게 집값은 올라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공급의 가격입니다. 지금 공급의 가격이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 그만큼 말입니다. 공급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요. 돈 푸는 겁니다. 돈 푸는 거. 통화량 많이 늘어나죠. 현금 살포 많이 되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의 가치는요. 실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쓴다면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겠죠. 반면교사가 되겠죠. 그러나 그 기조가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돈은 풀 거고요. 부동산은 규제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실물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저는 이거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아니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왜 자꾸 당신은 집 올라간다고 이야기해. 이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장기로 보는 겁니다. 장기로. 제가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고요. 서울의 집값 중에서도요. 이게 똘똘한 한 채가 올라간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가 그러면 뭐냐? 기본적으로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대단지고요. 역세권의 대단지. 뭐 강남 3구, 4구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요즘은 용산구까지 이야기하죠. 이것까지 보면서 예를 들어 한강 뷰. 그런데 역세권. 이러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제가 지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 외곽은 달라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말입니다.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2025년 2월에 보면 7만 61가구잖아요. 미분양이. 아니 뭐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이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게 올라간 게 미분양으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하고 심지어 다 지어놨는데도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2025년 2월에 2만 3,722가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집값이 올라갈 현재까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지금 지방으로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가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정책을 쓰고요. 또 돈 뿌리는 것, 현금 살포도 제한적으로 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점검을 해보면 돈은 뿌릴 거고 그에 따라서 실물의 가치는 더 올라갈 거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결국은 분양가도 오르니까 집값도 같이 따라 오른다.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